어릴 때부터 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감시하는 듯한 그런 시선, 혹은 뭐 기대하는 시선. 관종이시군요. 네. 왜 도대체 집에서는 공부를 하기가 싫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어른들만 생각해봐도 너무 뻔한 얘기잖아. 뭐 뭔가 집중하려고 해도 부모들도 만약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집에 가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뭔가 짐을 다 일거리를 가지고 가더라도 집에 가면은 뭐 애들 뭐 챙겨줘야 되지, 뭐 집안일 눈에 보이지, 뭐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이 도대체 오르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육퇴라는 말이 그래서 있잖아. 근데 집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 학창시절 때? 나는 별로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발등에 불 떨어지면, 뭐 전날, 뭐 이럴 때는 맞아, 할 맞아. 수는 있어도 평소에는 잘 안 나도 했던 정말 것 같아. 급할 때는 집이 최고더라고. 급할 그치, 때는. 급할 때는 그렇지. 근데 그러면 이제 어디 집 말고 그러면 어디에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나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스타일이야. 좀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하는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감시하는 듯한 그런 시선, 혹은 뭐 기대하는 시선. 관종이시군요. 네, 그런 걸 좀 즐기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누군가가 날 보고 있다, 안 보고 있어도 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그런 집중하게 되고. 분위기 그치? 때문에. 그랬던 것 나는 같아요. 반대로 독서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시작점이 된 게 아직도 되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였나? 동네에 있는 화랑 독서실이라고 있었어. TMI네요. 근데 거기서 아마 중간고사를 이제 대비를 하려고 민기적거리다가 밤 10시쯤 돼서 이제 국사 책을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는 체감상 1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시계가 고장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왜냐면 5시간이 지나 있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귀에서 삐 소리 날 정도로 뭔지 알지, 알지. 그렇게 좀 고도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대학 때도 도서관에서 공부해 본 기억은 많지는 않아. 자, 그러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하겠네. 좋아하지. 근데 이제 그것도 선호도가 있어. 음악 소리가 너무 크거나 사람들이 많거나 사람들 말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곳에서 집중이 안 되고, 적당한 곳에서 잔잔한 음악 소리. 그래서 요즘도 가끔 일할 때 유튜브 잘 돼 있잖아. 유튜브에서 무슨 카페 음악 이런 거 이제 켜놓고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묘하게 사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제 공부 어떤 내적인 어떤 교과목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또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의외로 공부라는 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중요하지. 사실 집은 그렇게 공부를 하기에 좋은 공간은 아니거든. 내가 생각을 해도. 왜냐면 정말 집이 사실 쉬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맞아. 뭐 공부방 따로 있고 침실 따로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우리 아이들 침대 있고 발 앞에 책상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쉬거나 공부하거나 이게 구분이 돼 있지 않다 보면 사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을 수가 있고, 공부를 해도 옆에 침대가 있으니까 참 그런 어려움이 사실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 환경을 좀 만들어 줄까가 되게 중요한데,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그 스카이캐슬 한참 이제 유행을 많이 했던, 우리도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 스카이캐슬에서 예서 독서실이었나? 뭐였지? 독서실 의자, 뭐 책상 의자였나? 그런 거였지. 뭐 그런 것도 사실 유행을 했었고, 우리가 그 교육 박람회 때 맞아. 옆에 부스에서 옆에 부스에서 그런 게 있어. 완전히 이렇게 그 밀폐된 뭐 사우나실 같이. 맞아. 독서실이 되게 비쌌던 것 같은데. 근데도 관심도 많더라고. 근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맞아. 얘기를 사실 들었거든. 예약이 엄청 밀렸다고 들었어. 사실 사람이 향기 하나로만 해도 기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관련한 기억이 내가 미국 대학 동부대학들을 한번 매년 2018년이었나 하여튼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하버드를 가고 싶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그런 꿈은 다 막연히 같이 하지. 하버드보다 오히려 나는 사실 예일대학교의 도서관을 가보고 진짜 감동을 받았었어. 어땠는데? 그냥 뭐 책들 많이 꼽혀 있고 막 이런, 그리고 뭔가 내가 거기 찍어놓은 영상도 있거든. 한번 이렇게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지를. 들어가자마자 와, 도서관이네. 그리고 공부를 진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아마 누가 한 얘기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캠퍼스는 매력적이어야 된다라고 어느 유명한 철학자였나 얘기했던 그런 걸 들은 기억도 나는데, 그만큼 물리적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혹시 기억에 남는 도서관이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난 도서관을 좋아하니까 학교 다닐 때도 서울대 도서관을 좋아했고, 우리는 그 1열부터 뭐 7열까지 층 이름에 따라서 열이라는 이름을 붙였었잖아. 그래서 가장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2열을 제일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알게 된 도서관 중에는 내가 핀란드에 교육 출장 갔을 때, 핀란드가 내가 알기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국민 1인당 책 빌리는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일 거야. 도서관이 접근성이 엄청 좋겠네. 많지. 도서관이 엄청 많아서 동네 도서관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봤는데, 그때 막 핫하게 딱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공공도서관이 있었어. 헬싱키에. 네, 이름이 지금 OODD라는 주황색 곳이 OODI라는 보이시나요? 곳이었는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기가 진짜 너무 환경이 좋은 거야. 이것도 이제 도서관입니다. 영상이나 네. 사진 이제 이렇게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카페 플러스 도서관? 약간 이런 분위기고, 아이들하고 어른들이고 장애인들이고 뭐 접근성이 너무 좋고 가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가족 단위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아무래도 북유럽이다 보니까 일광욕 같은 거 사람들이 민감하잖아. 그러니까 테라스 같은 것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곳이면은 도서관 매일 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일단은 매일 가는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도 더 잡힐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지.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 특히나 이제 대치동. 그때 우리 대치동 맞아. 하면서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카페 갔더니 어우 정말 뭐 독서실을 방불케 하는 맞아.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어우 뭐 밤 12시 다 돼서도 이렇게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학원 가 있는 카페들은 아마 학원 이동 시간에 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 그치. 뭐 그런 건 이제 불가피하지만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과연 좋을까? 난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 왜냐면 방해 변수가 너무 많아. 사실 나조차도 이렇게 뭐 칼럼을 쓰든 책을 쓰든 혹은 뭐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를 하든 집에서 하기 싫을 때 혹은 뭐 사무 공간에서 하기 싫을 때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만. 그치, 집중해야 리프레시가 되니까. 되는 건 있어. 근데 실패했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야. 딱 앉아서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옆 테이블에 손님들이 딱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분들이라면 목소리가 사실 듣고. 아니 사실은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카페는 그치. 원래 대화를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은 막 좀 나름은 시간 내서 차 타고 드라이브 겸 쫙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온 기억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거든.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다. 음악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옆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원래 카페는 공부만을 위한 공간 당연히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카페 위주로 공부를 한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심리적인 약간 회피일 수 있다. 한두 번씩 리프레시 할 때는 괜찮지만 아예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또 대학생들 사실 많잖아. 근데 그건 조금 경험상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집중이 잘 되고, 근데 집중이라는 거는 무조건 조용하다고만 집중은 아닐 거야. 맞아. 그러니까 본인이 선호하는, 아까 도서관에서 뭐 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하는 분위기를 선호하듯이 내 아이가, 그렇죠? 내 아이가 좀 선호하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 성격상.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 한 가지 생각이 기억이 떠올랐어. 내가 그 핀란드 출장 갔을 때 초중고등학교 탐방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들이 수업 시간 중인데 다 짐을 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쟤네 수업받다 어디 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 각자 공부를 할 시간인데 각자가 편한 장소로 이동하는 게 자유롭다는 거야. 훌륭하네. 그래서 어떤 애들은 복도에 나가서 엎드려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실 안에
정말 그 카페 같은 분위기의 소파도 있어. 그 안에서 모여있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아이들한테 최대한의 공부의 자율성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환경을 스스로 찾아보는 거라는 생각이 좀 그게 들거든. 진짜 중요한 게 우리들은 간과하지만 사실 공부는 머리로도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기분으로도 한단 맞아. 말이지.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기억나지만 사실 서울대학교 도서관 이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거든. 맞아, 엄청 많지. 그러니까 공시생들이나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굳이 그러니까 그냥 신림동 사시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사실 막 엄청 먼 거리에서조차도 굳이 맞아. 서울대까지 와서 공부를 한 이유가 뭘까? 분위기거든. 분위기지, 분위기. 기분, 분위기. 맞아. 갑자기 그 제자 하나가 떠오르는데 학생이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 이제 지도를 하고 자극을 주고 내가 되게 공을 들였던 학생이야. 급성장을 했어, 고3 때.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던 아이가 반에서 1등까지 치고 올라가고 모의고사를. 근데 어느 순간 딱 한계점을 딱 드러내면서 정체되기 시작을 했어. 고3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각설하고 이유는 뭐냐면 계속 부딪혀. 부모님이랑. 또 남동생이랑도 부딪히고. 예민한데. 엄청 예민하고, 또 화가 많고.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야. 막. 왜냐면 고3 되면 스트레스가 많잖아. 많지. 그러니까 막 그런데 더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학생을 부모님이랑도 상담하고 아이한테도 설득을 해서 고시원으로 간 적이 있어. 그래서 고시원에 여름방학 기간 내내 고시원에 있으면서 엄청난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신경 쓰지 않는. 그 아이는 또 그런 독서실 스타일이 맞는 아이였구나. 그렇지. 그리고 방해 요인이, 할 마음은 충만했지만 방해 요인이 오히려 가족이었어, 그 학생. 그래서 좀 분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일종의 처방을 한 거였거든. 제대로 이제 적중이 된 거고 그러네. 엄청난 공부량을 해서 나중에는 뭐 원하는 원하는 대학을 합격을 했지. 성균관대를 갔을 거야. 자, 아무튼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부 공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실 텐데 사실은 특히나 초등생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렇지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혼자 제 발로 도서관을 혼자 가기도 사실 쉽지가 않을 거고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집을 도대체 어떻게 좀 환경을 만들까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잖아. 중요하지. 물론 이제 한계는 있겠지. 뭐 방을 더 넓히거나 뭐 방을 추가하거나 이제 이런 건 가능하지는 않을 테니까 다만 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집 거실을 도서관처럼 만드는 집들이 요즘 많이 늘고 많지. 있잖아. TV 나는 없어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 요즘 뭐 TV도 많이 안 보는 시대가 그치. 됐고 TV는 굳이 그렇게 공용 공간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잖아. 집안에 누가 TV를 크게 틀어놓고 있으면 그래놓고 방에서 다 들리거든 사실은. 공부해라. 이건 조금 안 맞는 이야기잖아. 내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 내가 집에서 공부를 못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집은 항상 집에 사람이 있으면 TV를 켜놓는 집이었어. 그런 분위기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 그렇지. 나도 기억이 나네.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집에 한번 놀러 보지도 왔더니 않는데. 계속 TV를 틀어놓고 있어서 맞아, 나는 맞아. 너무 정신이 산란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TV가 없지. 그치, 없지. 그리고 사실 요새는 TV를 또 많이 점점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타이밍 때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시대의 변화도 있지만 특히나 학습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데 또 집은 사실은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집에서 공부한다는 건 힘든 일이다. 집은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할 수밖에 없으면 물리적 어떤 그 환경,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나는 든 생각이 좀 거실을 좀 도서관처럼 꼭 뭐 거창하게 막 않더라도 그냥 조용히 앉아서 책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뭐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건 뭐 각자 방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래서 난 가능하면 아이들이 자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은 조금 분리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어른들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치.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본다 이런 건 솔직히 잘 집중이 안 되는 그렇지.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좀 도서관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또 습관인 것 같거든. 도서관이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랑 너무 다르잖아. 요즘 도서관이 너무 좋아. 어린이 도서관 특히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런 도서관이 가까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타깝게 점점 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도서관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럼 책도 있지, 그런 분위기도 잡히지,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다음에 나는 가족들 간의 약속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그렇지, 생각이 맞아. 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자, 집안의 물리적 분위기, 공부 공간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좀 맺고 끊는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 아니라 좀 시간을 좀 정해놓으면, 아이도 뭔가 집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느 시간 정도는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심리적 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게 소파든 침대든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그 공부하기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러려면 뭔가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 이게 시계. 그러니까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라도 이렇게 딱 띄워놔서 아이가 뭔가 조금 뭐 숙제를 하든 책을 읽든 이런 시간대는 그 시간을 좀 띄워서 이거는 이제 링크로 한번 우리도 자주 쓰는 그가 있잖아. 이제 인터넷 시계, 알림도 되고, 눈에 크게 보이는, 그것도 이제 링크로 한번 더보기에다가 한번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자. 그리고, 그 시간에는 어쨌든 모든 가족들이 조금 협조. 그러니까 뭐 동생이 있다면 동생도 책을 읽는 시간, 뭐 엄마도 뭐 그 시간에 자기 그치, 개발하는 어른들도, 엄마, 아빠도 여력이 되신다면, 그 시간만큼은 같이 좀 책을 보거나, 뭐 신문을 보거나, 그치. 뭐 인터넷 기사를 봐도 괜찮겠지. 애가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소리나는 휴대폰 보고 있는 것만큼 최악은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어른이고 너는 공부를 해야지. 맞는 말이지만 분위기가 안 잡히잖아. 기분이 안 잡히잖아. 근데 살짝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도 사실. 그래서 책 읽는 부모 밑에 책 읽는 아이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우리 공간은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은 뭐 우리는 코로나로 이제 이런 시국에 어떤 사무 공간보다는 지금 주로 재택근무 위주로 하면서 우리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분리?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출근을 딱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나 출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러 가는구나라는 기분이 들지만, 눈을 떠서 무언가 이런 공간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한 게 그거였잖아. 재택이지만 출퇴근 시간을 그치. 명확하게 정해서 해보자.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우리 일의 특성은 사실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항상 이게 분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심지어는 부부가 같은 교육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쉬다가 갑자기 일 얘기하고 이러잖아. 거의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뭐 또 현명하게 우리 상황에 맞게끔 이제 해야 되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서 느끼는 점은 공간,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그런 분리되지 않는 공간, 쉼과 공부에 분리되지 않는 공간에서 효율 내기가 좀 더 어렵겠구나. 어른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른들, 우리 학부모님들은 좀 그걸 계기로 우리 아이들의 공부 환경은 어떤가. 지적은 하면 공부가 안 되거든. 맞아. 청소부터 하지. 최소한 정리부터 하지. 최소한 평상시에 그런 거랑 조금은 좀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아이에 따라서 각자 집중이 되는 환경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그런 성향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자, 우리가 오늘 교집합 스튜디오 역사상 둘이 같이 나와서 정말 평상시 얘기하듯이 좀 편하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땠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좀 편안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좀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사실은 뭐 우리는 부부기도 하지만 영역도 다르고. 그렇지. 성향도 다르고. 문과 출신이고 이과 출신이고 스타일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맞아. 컨텐츠를 만들든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또 남자 여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특성들과 관련해서 정말 좀 솔직한 여러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내는 좀 포맷으로 요 코너가 됐으면 좋겠어. 맞아. 물론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아직은. 다음번에는 좀 덜 어색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안 어색하시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 끝.